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3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한자편 파트 3에서는 손마디촌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24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혹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특히 손마디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파트 3의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시고 나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손마디촌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 첫 번째 한자가 나머지 한자들 속에서도 모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명세를 보면 손마디촌에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십과 밭전이 각각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인트는 밭전이 되는데 밭은 영어로 field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field에는 밭이라는 뜻 이외에도 어떠한 분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한자에서 쓰이고 있는 밭전은 단순한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field, 즉 분야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적어도 10년은 그 분야에 오로지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10년은 그 분야에 뭐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오로지 전념해야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오로지 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もっぱら、もっぱら、 음으로는 千、千、 으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専門、専用、専念、専業主婦、 전문, 전용, 전념, 전업주부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독예문으로 가볼게요. あの子はもっぱら自分のことしか興味がない。 저에는 오로지 자기밖에 관심이 없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참고로 못바라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그 쓰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영상 개요란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로지 전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오로지 전에 열십과 이아이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이아이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냥 심플하게 한 일이 조금 비스듬하게 놓여진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한 가지에만 이것저것 손대지 않고 딱 한 가지에만 전념해서 결국 그 분야에 박식하게 된 박사님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에 전념을 하면 결국 그 분야에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박식하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박식할 박 또는 넓을 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吐く、吐く、 또는 パク、パク、 또는 バク、バク、 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博物館、博覧会、万博、 박물관, 박람회, 만박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여기서 박람회와 만박은 서로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박람회보다는 만박이 훨씬 자주 쓰이니까 이 점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또한 이 만박은 발음이 만박구로 된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그럼 다음은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あの人は賭博が大好きだ。 저 사람은 도박을 아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도박은 발음이 박구가 된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식할 박, 넓을 박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오로지 전에 실사와,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도 한 일이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온몸이 실로 묶여있는 도둑놈 보이시죠? 이 도둑놈, 사실은 한평생을 오로지 도둑질만 일삼아오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묶여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평생을 오로지 도둑질만 하면 결국은 붙잡혀서 실로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묶이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묶을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縛る、縛る、 한편 음으로는 バク、バク、 로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束縛、 속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 훈동 예문 가볼게요. 警察が犯人の手足を縛る。 경찰이 범인의 손발을 묶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을박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오로지 전에 물수와 풀초,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도 역시 한일이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초록색 물감이 보이는데 여기에 다른 건 섞지 않고 오로지 물만 한 방울씩 더해주면 짙은 초록색이 엷은 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짙은 초록색에 오로지 물만 한 방울씩 더해주면 색깔이 풀색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엷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엷을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薄い、薄い、 한편 음으로는 吐く、吐く、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気迫、軽薄、 희박, 경박 이런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 예문 가볼게요. コーヒーは濃い味より薄い方が好きだ。 커피는 진한 맛보다 연한 편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 예문 하나만 더 보면 臼井さんの頭は薄い。 직역을 하면 우수희 씨 머리는 엷다가 되는데, 즉 대머리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예문의 발음이 어떻게 됐나요? 우수희 상노 아따마와 우수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엷을박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엷을박과 모양이 굉장히 닮았죠? 하지만 이 엷을박은 윗부분에 풀초가 쓰였던 반면에 지금 이 한자에는 풀초가 아니라 대나무죽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간이라고 아세요? 죽간은 그림과 같이 대나무가 재료인데 이 대나무를 먼저 얇게 자르고 대나무의 풀은 떼어내서 엮어 만든 일종의 장부라고 보면 좋아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를 얇게 자르고 풀을 없애서 만든 죽간은 일종의 무엇인가요? 정답은 장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장부부 또는 문서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ぼ、ぼ、 라고 짧게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帳簿、名簿、簿記、 장부, 명부, 부기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母は毎日家計簿をつけている。 엄마는 매일 가계부를 적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3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이번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과 파트 2의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